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전문가 렉스 유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자문하며 부동산 임대와 매입, 그리고 사업 확장까지 돕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한국과 다른 제도와 거래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중간에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어려운데 개인은 더 막막하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투자자나 미국에 계신 투자자나 저에게 하는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언제 사야 하나요? 주식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집을 사야 하나요? 투자용 건물을 사야 하나요? 어떤 부동산이 좋은가요? 어디가 좋은가요? 구입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의 답을 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투자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 투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 나는 아반떼를 사려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벤츠를 샀거나, 그건 다행이죠. 경운기를 사거나 롤렉스를 사거나 전혀 다른 것을 사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매자의 투자 목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후에 투자 매물 추천이 이어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 짧게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입 시기.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매주 회사 리서치 팀에 의해 마켓 상황을 전달받고 다양한 내부 정보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에 대한 의견을 드릴 때 현실적이고 정직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판매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 판매하지 마시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지난 몇 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나름의 기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또 나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투자 목적과 이를 위해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의지입니다. 의지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 의견에 흔들리지 않은 용기입니다. 내 투자 의지를 꺾는 사람은 의외로 가까운 사람이죠. 저도 제가 5년 전에 집을 살 때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 하는지, 심지어 저한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시장 흐름을 보면서 시기마다 다른 전략적 기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좋은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과의 비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종잣돈을 주식에서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요즘같이 엄청난 주식장에서는 의견을 쉽게 말씀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식은 유동성이 크고 빠르게 사고 팔 수 있지만 변동성도 큽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죠. 장점이자 단점인 빠르게 사고 팔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게다가 레버리지, 세금 혜택, 장기 보유에 따른 자산 증식 효과는 주식과는 다른 장점입니다. 집을 사야 하는지 투자용 건물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직접 사용하는 건물과 투자용 건물. 직접 사용하는 건물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오피스나 창고, 레스토랑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살거나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선적으로 그 건물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임대 수익을 고려한 투자 부동산이라면, 미국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면 여러 조건을 고려해 집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는 주거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상업용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어떤 종류의 투자 부동산이 좋을까에 대한 제 답변은 투자자의 목적과 관리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주택이나 물류창고 같이 임차인이 한 명인 건물은 관리가 단순하지만 공실 리스크가 있고, 다세대 아파트나 쇼핑센터 같이 임차인이 여러 명인 건물은 안정적이지만 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대 기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임대 기간이 하루인 호텔, 1년 단위의 주거용 아파트, 3년 이상의 오피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호텔의 경우는 가격 탄력성을 가질 수 있지만 불황의 시기에 약하고, 아파트는 밸런스가 좋지만 테넌트 관리에 챌린지가 있습니다. 장기 임대로 묶이는 오피스, 쇼핑센터, 창고 등은 안정적이지만 자산 가격 상승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과 계획에 맞는 유형을 전문가와 함께 찾는 게 중요합니다. 로케이션은 부동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작은 범위와 큰 범위가 있겠지만,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묻는 지역은 더 광범위한 미국 내 어느 도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는 LA나 저희 회사 본사가 있는 뉴욕 같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밀집 도시는 자산의 안정성과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좋지만 비싼 지역입니다. 반면 한국 회사가 많이 진출한 텍사스나 조지아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그에 따른 임대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 도시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나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 비용에 민감한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지역도 있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료가 더 중요한 분이 선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는 투자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치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대도시로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고 결국 투자자 본인 성향과 전략에 맞는 지역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구매 후의 건물 관리. 미국은 관리회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안 계시거나 타주에 있는 건물을 구매하셔도 현지 부동산 관리회사를 고용하셔서 운영을 한다면 생각보다 관리가 수월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관리회사가 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선택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내가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투자와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회사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단일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인이 관리하고 임대료만 건물주에게 보내기 때문에 관리회사를 특별히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미국 부동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부동산 제도가 다르고 고려해야 할 정도도 있지만, 기본기를 알고 목적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렉스 유였습니다.